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의 20, 30대 젊은 층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이 다른 세대들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의 신기욱 소장은 7일 뉴욕의 민간 연구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해 한국 내 반중국 감정의 증가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20, 30대 젊은 층에서 중국을 가장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바탕에서 자란 젊은 세대들은 반미 감정과 함께 성장해 중국과 마오쩌둥 사상에 동조했던 한국의 586 기성세대와 대조적이며 그런 면에서 한국의 20, 30대는 현재 한국 정부의 진보적인 집권층과는 매우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Those in 20s and 30s, they are most negative against China. They grew up with liberal democratic values. Now those young people in 20s and 30s, they are very different from those progressive power elites of the current government. 신 소장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선진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경험한 한국의 젊은 층은 권위주의적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면서 특히 중국의 타이완이나 홍콩 어감 문제는 그런 경향을 더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의 이런 경향은 중국이 영내와 세계적으로 최강대국으로 군림하면서 한국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지 않고 경제 보복을 가하는 등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펼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hey are more unhappy with sort of aggressive Chinese policy or some actions toward Korea. Not only cultural issues, but I think also economic retaliation, and once again their perception that China doesn't respect Korea or Koreans or Korean culture or Korean history. So that really backfired. 실제로 중국은 2000년대부터 이른바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고구려와 고려, 발해가 중국 역사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었고 2016년에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합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로 롯데그룹과 같은 한국 기업들의 중국 내 활동을 제약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의 K-팝 밴드 BTS의 중국 팬클럽들의 활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스티븐 노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선임국장은 한국의 이런 경향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성숙한 한국의 모습을 자신들이 본받고 나아가야 할 길로 여기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from protesters in Bangkok, it's from protesters in Hong Kong who were employing this, who were actually looking at Korea's political transition back then as something of an example, who see a modern, sophisticated Korea as something to which they wish to aspire, who perhaps see Korea as standing up, though smaller, to China in some ways, but certainly. 노퍼 선임국장은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도전을 받고 있고 관련 우려가 중국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국은 영내 국가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중국에 초점을 맞춘 중국 미션센터를 신설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코리아 미션센터는 상위 조직으로 흡수됐습니다.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는 북한 담당 조직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CIA가 북한 위협을 경시한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7일 성명을 통해 CIA 조직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대응을 통합할 것이라면서 중국 미션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중국 미션센터 신설은 21세기에 직면한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협, 즉 점점 더 적대적인 중국 정부에 대한 CIA의 집단적 업무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CIA는 공격적인 러시아와 도발적인 북한, 적대적인 이란,
테러와의 전쟁 같은 다른 중요한 위협에 대해서도 계속 날카롭게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북한과 이란에 집중하는 별도의 미션 센터는 상위 조직으로 흡수됐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국 당국자는 7일 VOA에 코리아 미션 센터는 이스트 아시아 퍼시픽, 즉 동아시아 태평양 미션 센터로, 이란 미션 센터는 니어 이스트, 즉 근동 미션 센터로 각각 흡수될 것이라면서 이런 변화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것이며 북한과 이란을 담당하던 미션 센터들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CIA에서 북한의 중요성이 줄어든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 분석은 이전처럼 이어질 것이라면서 CIA의 북한 담당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결정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IA 북한 분석관을 지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북한 등에 계속 날카롭게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CIA 성명에 주목하면서 조직의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성장시키고 심화시키는 작업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미션 센터의 상부 조직 흡수가 자원의 축소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일축하고 일상인 것처럼 치부할 수도 있다면서 이럴 경우 북한의 무기와 불법 활동, 인권 유린, 사이버 범죄 등의 문제에 미국이 대응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CIA는 물론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안전한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촉구하면서 유엔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아일랜드 대표부의 짐 켈리 부대표는 7일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부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시 멈추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DPRK immediately to end its destabilizing ac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 abandon its missile, WMD and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호주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호주는 유엔 대북 제재의 확실한 이행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분명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대표 역시 최근 미사일을 비롯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영내와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유엔 대북 제재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ake concrete steps towards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 needs to remain in place and be effectively implemented. 전날 회의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에이든 리들 제네바 군축회의 대표는 북한의 CVID와 미국과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은 유엔 대북 제재가 엄격하게 유지될 필요성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DPRK's ballistic missile launches on the 27th of September,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re a clear indication that sanctions targeting these prohibited programs must remain in place and be strictly enforc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미국 대표인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국제안보 군축 차관은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 일부 국가들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수십 년 동안 구축한 국제 제도가 불안정을 조장해 우리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독재 체제에 의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는 이번 주 열린 유엔 총회 제1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신들을 향한 유럽 국가 등의 비판에 대해 일방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이중적 행위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을 용인할 수 없으며 일본과 북한 간 평양 선언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귀국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직접 마주할 결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영토와 영해, 영공,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각오가 돼 있다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인도태평양 영내와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심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이 한국 청와대 앞에서 규탄 시위를 열고 진실 규명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모 씨의 유족들은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과 함께할 것이며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편지를 보낸 지 1년이 지났다면서 대통령의 약속만 믿고 지금껏 기다렸지만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어 문 대통령이 침묵하는 동안 한 가정은 철저히 무너졌다면서 사건을 묻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면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과의 약속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해경이 사망한 이모 씨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해경 청장과 수사정보국장을 사자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통령조차 책임을 묻고 있지 않아 법적 다툼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이모 씨의 채무 등 사생활을 공개한 것은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면서 지난 7월 중간 관리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 전우회가 제대 군인들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면서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8일 제향 군인의 날을 맞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제대 군인들은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수호하며 민주주의 발전과 눈부신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또 미한동맹을 수호하고 6.25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비롯한 수많은 전쟁에서 적에 맞서 싸우는 등 많은 희생을 감내했다면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향 군인의 날이 비록 국경일은 아니지만 현재 한국의 삶의 방식을 만들고 지속시키기 위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헌신을 보여준 수백만 명의 한국군 제대 군인들을 기억하고 기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